자, 오늘 이제 10단원 1차 부등식인데 그중에서 이제 연립 1차 부등식부터 해보겠습니다. 근데 사실 요것은 우리가 중학교 때 이미 공부한 겁니다. 1차 부등식 두 개가 있는 거죠. 그래서 두 부등식을 동시에 만족하는 범위를 찾는 거. 수직선 위에다 표시해서 찾는 거 요령까지 우리가 다 중학교 때 공부를 했습니다. 그냥 복습하는 정도로 가겠습니다. 일단 자, 부등식의 성질은 어떤 것이 있느냐. 세 실수 ABC에 대해서 A가 B보다 크고 B가 C보다 크면 A는 C보다 당연히 크다. 이 두 가지를 동시에 만족하려면 어떻게 됩니까? B보다 큰 값이 있고 B보다 작은 값이 있으면 큰 것이 작은 것보단 당연히 크겠죠. 그러니까 이건 당연한 것이고요. 이건 뭐 양수 음수 관계 없습니다. 항상 이거는 성립하는 거고. 자, 두 번째, A가 B보다 클 때, A가 B보다 크면 A 플러스 C가 B 플러스 C보다 크고 A 마이너스 C가 B 마이너스 C보다 크다. 이거 무슨 얘기입니까? 이게 이런 거죠. 부등식이 성립하면 부등호의 양변에 같은 수 C를 똑같이 더하거나 빼도 그 부등식은, 그 부등호는 변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자, 이건 뭐 저울 가지고도 우리가 이제 예를 드는데 A가 B보다 더 무거우면 똑같이 무게를 더하거나 무게를 덜어내도 왼쪽이 오른쪽보다 당연히 더 무거울 수밖에 없죠. 이게 역전되지 않습니다. 거꾸로 생각하면 뭐 이 상황에서 양변에 똑같이 C를 빼버리면 얘가 되는 거죠. 여기다 양변에 C를 똑같이 더하면 얘가 되는 거죠. 되시죠? 자, 근데 곱하거나 나눌 땐 그렇지가 않다는 거예요. 그 세 번째 보면 A가 B보다 크다. 왼쪽이 오른쪽보다 크고 C가 양수이면 양수를 양변에 곱했을 때 혹은 나눴을 때는 부등호가 그대로 유지가 되는데, 그 밑에 보세요. 똑같은 상황에서 음수를 곱하거나 나누면 부등호 방향이 바뀐다. 이게 부등식의 아주 기본적인 그 중요한 성질이죠. 부등호 방향이 바뀌는 거는 음수를 곱하거나 나누었을 때만 부등호 방향이 바뀌고, 양수를 곱하거나 나누거나 혹은 뭐 양수 음수 관계없이 더하거나 뺄 때는 부등호 방향이 변하지 않는다. 딱 요 경우에만 부등호 방향이 바뀐다 하는 거죠. 뭐 부등식의 아주 기본적인 성질로서 사실 이거 뭐 초등학교 때부터 우리가 알고 있는 거다, 뭐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초등학교 때는 뭐 음수에 대해서는 사실 뭐 배우지 않습니다만은 기본적인 성질은 우리가 사실 그때부터 공부를 했던 것입니다. 자, 그리고 그 밑에 참고 내용 한번 보겠습니다. A가 B보다 클 때 A와 B의 부호가 같으면, 부호가 같다는 건 뭐예요? 둘 다 양수이거나 둘 다 음수이면 역수를 취했을 때 부등호 방향이 바뀝니다. 이거 바뀌는 거 주의하세요.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예를 들어서 얘를 하나 만들어 보면 알 수가 있어요. 3이 2보다 크죠, 여러분? 그럼 역수를 취하면 거꾸로 3분의 1이 2분의 1보다 작잖아요. 그죠? 큰 놈일수록 분모에 들어가게 되면 작아지죠. 그런 상황이 된 겁니다. 이게 사실 뭐 양수일 때나 음수일 때나 똑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마이너스 2는 마이너스 3보다 크잖아요. 그렇죠? 더 오른쪽에 있죠? 그럼 역수 취해보세요. 마이너스 2분의 1하고 마이너스 3분의 1하고 역수 취하면 어떻게 됩니까? 이쪽이 더 커집니다. 그래서 부호가 같을 때는 역수를 취했을 때 부등호 방향이 바뀐다라는 거 이거 좀 알아두시고, 근데 부호가 다르면은 이때는 부등호 방향이 안 바뀝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 예를 들어서 부호가 다르다는 얘기는 뭐예요? 양수가 무조건 음수보다 크게 돼 있어요. 그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A가 B보다 크다는 얘기는 A가 양수고 B가 음수라는 얘기입니다. 그럼 얘가 양수고 뭐 얘가 이제 뭐 음수고 이런 상황을 얘기하는 거죠. 그럼 이때는 역수를 취한다고 해봤자 이 절대값으로 비교하면 오른쪽이 더 크겠죠. 하지만 얘는 여전히 양수고 얘는 여전히 음수니까 이 부등호 방향은 여전히 변하지 않고 왼쪽이 더 크게 됩니다. 되시죠? 그게 이제 요 두 번째 얘기고요. 자, 동그라미 2번. A와 B가 모두 양수이면 제곱을 해도 이 부등호 방향이 변하지 않는다. 양수일 땐 제곱해도 계속 양수고 큰 놈 제곱한 게 더 커질 테니까 당연한 거죠. 근데 A, B가 모두 음수이면 제곱을 했을 때 부등호 방향이 반대로 바뀐다. 왜 그렇습니까, 이거? 그 모두 음수라는 얘기는 예를 들어서 마이너스 2하고 마이너스 5하고 이렇게 있을 때 절대값이 작을수록 더 커지죠. 그죠? 근데 이걸 제곱을 해버리면은 부호가 둘 다 플러스로 그 변해버리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면 이때는 뭐야? 원래 절대값 컸던 놈이 제곱해도 절대값이 크니까 양수는 절대값 큰 쪽이 크잖아요. 그래서 이게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제곱을 하면 이렇게 된다. 되겠습니까? 예. 그러면
이 두 번째 경우에서 모두 양수거나 모두 음수면 그렇게 된다 그러는데 하나가 양수고 하나가 음수면 어떻게 되나? 그거 한번 생각해 봅시다. 그러니까 부호가 다를 때 말이죠. 어떻게 될까요? 이때는 그때그때 다릅니다. 무슨 얘기냐면 예를 들어서 3이 마이너스 2보다 크다. 뭐 양수가 무조건 음수보다 크다 그랬죠. 3은 마이너스 5보다 더 크죠. 자, 둘 다 왼쪽이 큽니다. 뭐 이걸 A라고 하고 이걸 B라고 했을 때 A가 B보다 큰 거죠. 근데 이걸 제곱을 해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얘는 9고 얘는 4가 돼서 부등호 방향 안 바뀌어요. 근데 얘는 제곱하면 9가 되고 얘는 25가 돼서 이때는 부등호 방향이 바뀝니다. 그러니까 부호가 다를 때는 제곱을 하면 결과를 알 수가 없어요. 그때그때 다르다는 거죠. 그러니까 결과 일관적이지 않다. 절대값 큰 쪽이 더 제곱했을 땐 커진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되겠습니까? 자, 이 부등식의 성질은 구체적인 숫자를 가지고 여러분이 하나씩 확인을 해 가면서 이해를 해두면 좀 쉬울 겁니다. 자, 다음으로 가죠. 자, 두 번째는 요 1차 부등식의 해. 이제 1차 부등식의 해법이죠. 이것도 역시 중학교 때 했어요. 뭡니까? 부등식 AX가 B보다 크다. 요거 해는 어떻게 하냐? 방정식과 마찬가지로 풉니다. 1차 부등식은 1차 방정식하고 풀이 방법이 비슷하죠. 어떻게? 자, A가 양수일 때 양변을 A로 나눠서 왼쪽에 X만 남깁니다. 양수로 나눴으니까 부등호 성질에 의해서 부등호 방향 안 바뀌죠. 그래서 X가 A분의 B보다 크다. 이게 이제 요 부등식의 해로 나오는 거예요. 근데 A가 음수일 때 음수로 나누면 부등호 방향이 바뀌어서 A분의 B보다 작다 이렇게 되죠. 이게 사실 등호일 때는 그냥 A로 나눠버리면 돼요. 그러면 아무것도 없습니다. 뭐 등호는 양수로 나누고 음수로 나누고 뭐 바뀌는 게 없으니까. 근데 부등호일 때는 이게 바뀐다는 거예요. 만약에 A가 0일 때는 나누질 못하죠. A로 나누질 못하니까 이 식을 이렇게 씁니다. 0 곱하기 X가 B보다 크다. 이런 상황이 되는 거죠. 그럼 이쪽은 무조건 0이 되잖아요. 그러면 여기 B가 양수냐 음수냐가 중요해요. 얘가 만약에 양수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0이 양수보다 크다라는 얘기가 되니까 이거 틀린 거죠. 그러니까 이거를 성립시키는, 이걸 만족하는 X값을 구할 수가 없는 거야. X가 뭐가 들어가든지 이건 틀린 얘기가 되니까. 그래서 이때 해가 없는 겁니다. 이걸 참으로 만든 X값을 구하는 게 부등식이잖아요. 근데 만약에 이게 음수면 어떻게 됩니까? B가 음수면 0이 음수보다 크다. 이건 맞는 얘기죠. X가 뭐가 들어가도 이건 항상 맞는 얘기가 됩니다. 그러니까 해는 모든 실수가 되는 거죠. 자, 해가 없는 경우와 모든 실수가 다 해가 되는 경우, 이런 게 있는 거죠. 또 역시 중학교 때 우리가 좀 공부를 했다는 내용입니다. 자, 그 밑에 그 다음 페이지죠. 보충을 좀 봅시다. 자, 이게 이제 어떤 내용인가 하면 이제 가끔 필요한 건데, X하고 Y가 있어요. X하고 Y가 있는데 X의 범위가 A에서 B 사이고 Y의 범위가 C에서 D 사이다. 근데 얘들은 다 양수다. A, B 양수고 C, D가 다 양수다. 지금 그런 뜻입니다. 이것은 이때 이 X하고 Y를 더하고 빼고 곱하고 나눴을 때 그 값들, 이 결과값들의 범위를 구하면 어떻게 되냐? 더할 때는 작은 것끼리 더하고 큰 것끼리 더합니다. 그러니까 X하고 Y를 더했을 때 이 범위는 작은 것들끼리 더했을 때가 제일 작고 큰 것들끼리 더했을 때가 제일 커요. 근데 여기 이제 등호가 들어가느냐 안 들어가느냐에 따라서 여기도 이제 결과에도 등호가 들어가거나 안 들어가거나 하는데,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이거 한쪽에만 등호 들어가면 여긴 등호 안 들어갑니다. 그죠? 왜냐면 A 플러스 C라는 정확한 값이 되질 않잖아요. 근데 둘 다 등호가 들어가면 얘도 등호가 들어갈 수 있죠. A 플러스 C도 될 수가 있는 거니까 그런 식으로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여기 좀 화살표로 이렇게 해놓은 것은 뭐 작은 것끼리 더해서 큰 것끼리 더해서 그 사이에 이제 들어간다는 얘기인데, 뺄셈의 경우에는 반대가 됩니다. X에서 Y를 뺐다 그러면은 제일 커지는 경우가 뭐냐면 X가 제일 큰 거에서 Y가 제일 작은 거를 뺐을 때가 차가 제일 크죠. 반대로 X 빼기 Y가 제일 작을 때는 언제입니까? 제일 작은 놈에서 제일 큰 놈 뺄 때잖아요. 이렇게 되죠. 이걸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X 빼기 Y를 X 플러스 마이너스 Y로 생각해서 마이너스 Y의 범위를 구해요. 마이너스 Y의 범위를 구하면 어떻게 됩니까? 마이너스 Y 구하면 Y의 범위가 C에서 D 사이니까 마이너스 Y는 마이너스 D에서 마이너스 C 사이가 됩니다. 부등호 방향이 바뀌는 거죠. 그래서 이걸 이쪽으로 쓰겠습니다. 잘 보세요. 이거 비교해 보십시오. 그 다음에 덧셈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는 뭐야? 그냥 줄로 이렇게 더하면 되죠. 그럼 결과는 어차피 똑같습니다. 그래서 뺄셈은 덧셈으로 바꿔서 할 수도 있다.
자, 곱셈의 경우에는 어떻게 되는가요? 곱셈의 경우에는 덧셈과 마찬가지입니다. 작은 놈끼리 곱했을 때 제일 작고 큰 놈끼리 곱했을 때 제일 크니까 줄줄이 하면 되고, 나눗셈의 경우에는 뺄셈과 마찬가지로 x 나누기 y가 제일 클 때는 여기서 제일 큰 놈, 여기서 제일 작은 놈 나눴을 때가 제일 크고, 제일 작을 때는 제일 작은 거 제일 큰 거 나눌 때가 제일 작겠죠. 그죠? 자, 그럼 뭐 이건 좀만 생각해보면 알 수 있는데, 여기서 이제 헷갈리는 게 어떤 경우냐면 A, B, C, D가 다 지금 양수인 경우를 얘기하지 않습니까? 근데 음수인 경우, 뭐 둘 다 음수이거나 아니면 둘 중에 하나가 음수인 거, 이럴 때는 좀 골치 아파요. 골치 아픈데 덧셈과 뺄셈의 경우에는 음수가 포함되든 말든 상관없이 이 원칙대로 하면 됩니다. 근데 곱셈 나눗셈일 때의 경우가 조금 헷갈려요. 곱하고 나누는 경우에는 이제 마이너스끼리 이렇게 곱하거나 나눠지면 양수로 변하게 되기 때문이죠. 그리고 양수와 음수가 곱해지거나 나눠지면 또 그냥 마이너스가 되고, 이게 부호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때는 일일이 다 따져봐야 됩니다. 양 끝에, 그러니까 각 범위 맨 끝에 있는 것들끼리 곱하고 나눴을 때 어느 경우에 제일 커지고 어느 경우에 제일 작아지는가 하는 거를 다 따져봐야 돼요. 예를 하나 만들어 보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x가 마이너스 5에서부터 1 사이고 y가 마이너스 7에서 2 사이다. 이렇게 넣어봅시다. 그러면 더하고 빼는 거는 사실은 뭐 이제 줄줄이 하면 돼요. 특히 더할 때는 어떻게 됩니까? 큰 것끼리 더하고 작은 것끼리 더하고 해서 그 사이에 들어간다면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데, 예를 들어서 이게 곱했을 때의 범위를 구해보면 제일 큰 것끼리 곱했을 때 제일 커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제일 작은 거 2개 곱한 게 제일 커요. 35가 되죠. 이 마이너스가 플러스로 변해버리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제일 작은 경우는 어떤 거냐? 그럼 반대로 뭐 1하고 2하고 곱했을 때가 제일 작냐? 아니에요. 아닙니다. 잘 보세요. 마이너스 7하고 1하고 곱하면 마이너스 7이죠. 마이너스 5하고 2하고 곱하면 마이너스 10이죠. 이따가 제일 작아요. 그죠? 왜냐면 그 부호를 마이너스로 하면서 절대값이 제일 큰 것이 어느 경우냐? 그걸 따져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예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경우에 뭐 큰 것끼리 곱한다, 작은 것끼리 곱한다 이게 아니라 일일이 다 해봐야 돼. 부호 때문에 그런 문제가 생기는 거죠. 이것도 가끔 필요할 때가 있으니까 좀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자, 세 번째, 연립부등식 얘기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세 번째는 연립1차부등식인데 연립1차부등식의 풀이는 이 순서로 하면 된다. 각 1차 부등식의 해를 구한 다음에 각 부등식의 해를 수직선 위에 함께 나타내서 공통부분을 구한다. 여기서 핵심어가 이거겠죠. 공통부분. 그렇죠? 자, 요거는 뒤에 이제 예제를 뭐 우리가 연습을 해 볼 겁니다. 그리고 이게 어떤 내용인지 여러분이 지금 다 알고 있어야 돼요. 그렇죠? 그러니까 연립부등식은 각각의 부등식을 푼다. 그냥 앞에 요령대로 푼 다음에 그것들을 다 만족해야 되니까 공통범위를 찾으면 된다. 뭐 이렇게 정리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요건 이제 교재에 있는 문제 여러분 한번 눈으로 한번 살펴보시고요. 뒤에 이제 개념 확인 코너도 풀어보고 뒤에 필수 예제도 해보면 되는 거죠. 자, 그런데 연립부등식 중에 이렇게 표현되는 게 있습니다. 뭐냐면 한 줄로 이렇게 되는 거죠. 보통의 연립부등식은 어떻게 돼요? 두 줄로 표현이 되죠. 그죠? 뭐 A가 뭐 요 A, 라지 A, 라지 B는 어떤 이제 X에 관한 식으로 보통 많이 쓰겠습니다만은 뭐 이제 이런 식으로 나온단 말이에요. 이게 두 줄로. 이렇게 한 줄로 나오는 경우는 요 가운데 있는 B 요거를 기준으로 해서 어떻게? 요렇게 한번 갈라서 두 개로 나눠야 됩니다. 이거를 절대로 A가 C보다 작다, 뭐 B가 C보다 작다 이런 식으로 가르면 안 됩니다. 이건 근데 C가 두 번 나온 거죠. 이러면 안 돼요. 이러면 안 되고 반드시 가운데 있는 걸 끼워서 연립을 해야 됩니다. 이 방정식의 경우에는 요렇게 하고 요렇게 하나, 뭐 이렇게 하고 뭐 이렇게 건너뛰나 어떻게 연립해도 상관이 없거든요. 연립방정식은 그런데 부등식은 그게 아닙니다. 가운데 끼어 있는 거를 반드시 포함해서 두 개의 부등식으로 만들어야 된다. 요거를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그 밑에 이제 개념 확인 코너에 있는 문제, 이거 사실 다 중학교 때 했던 문제들인데 연습 삼아서 뭐 좀 시간이 좀 됐으니까 연습 삼아서 좀 해보고 그 다음에 예제로 넘어가시기 바랍니다. 뭐 쉽다고 그냥 눈으로만 하고 넘기면 나중에 반드시 그 대가를 치르게 돼 있어요. 꼭 해보고 넘어가세요.